작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저희 양악하자고 했는데 환자분이 아래턱만 하겠다고. 예전에 어디 의대생이었는데 내가 하악만 수술하면 분명히 비대칭이 지금보다 더 보일 거고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다짐을 했어요.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이해했다고 그러고 동의서에 사인하고 하악만 수술했어요. 2달이었다 나한테 왔지. 안녕하세요. 양악 김 선생입니다. 저는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3D 정선생 정의동입니다.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던 게 하악수술만 하면 양악수술보다 훨씬 쌀 것 같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몇백만 원 덜 받죠. 한 30-40% 싸죠? 한 30% 싼가? 신경 손상 부작용도 더 적다라는 말도 있고. 위턱에 생기는 합병증들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아래턱만 수술하게 되면요. 수술 시간도 줄고 저희 부담감도 줄고 마음도 편하게 하시죠. 근데 하악수술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하악 수술하고 이제 양악 수술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면 수루 안정성. 그러니까 수술한 이후에 교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있고 수술한 이후에 얼마나 움직이지 않냐, 재발이 적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턱의 전후방적인 위치, 결국에 아래턱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곧 심미성, 보이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고려해서 결국에 양악을 할 거냐 하악을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건 IBRO 기준이긴 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아래턱이 뒤로 들어갈 때 여기 측두근이거든요. 이 근육 돌기에서 이렇게 당겨요. 근데 아래턱이 들어갈 때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들어가게 되면 측두근이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먼저 다니까 펄커럼 기준이 돼갖고 얘가 당기는 힘이 생기면 지렛대가 이렇게 돌아버려요. 앞니가 점점 벌어지게 되거든요.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근육 돌기가 후상방으로 가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어요. 안정성에서 상악을 하는 이유는 아래턱이 이렇게 아래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면 자꾸 앞이 벌어지려는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악을 수술해서 위턱을 뒤를 들어 올려주죠. 뒤를 올려주게 되면 아래턱이 들어가면서 약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앞이 안 벌어지는 결과를 가질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양악수술을 더 선호하게 돼요. 안정성 면에서. 또 이제 재밌는 부분 또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턱 나온 사람을 수술했을 때 얼마나 만족하냐라고 했는데 양악 수술한 그룹이 아래턱 수술한 사람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더라. A and B. 결국 아래턱이 들어간 양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비순각, 각도가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아래턱 나오신 분들 보면 이렇게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결국에 스마일 라인, 이렇게 입술 모양이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는 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거기가 만족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전에 데이터 보면은 미국에서도 양악 수술하는 비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래턱만 수술하는 경우가 그렇게 적어진 거죠. 수술이 능숙해지고 또 쉬워지면서 사실은 양악 수술 비율이 훨씬 많아요.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네, 여간에서는 하악만 하자는 소리 잘 안 하죠. 무엇보다 상악의 위치가 정상 범위 내에 거의 맞아떨어져야죠. 아주 정상은 아니더라도 앞니의 각도라든지 교환면의 어떤 수평도, 치아의 노출 정도,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게 좀 맞아떨어지면 하악만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둘이 또 상의를 해보죠. 보통 이제 교환면이라고 해서 얼굴이 우리의 기준점을 삼는 수평선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각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같이 평행하다면 아래턱이 들어갈 때 오히려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뒤로 있는 방향이 되고, 앞니의 각도는 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앞니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각도가 어느 정도 정상 레벨에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아래턱만 수술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뒤가 길어지지 않는 거죠. 크게 여기가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네. 작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저희 양악하자고 했는데 환자분이 아래턱만 하겠다고 3번 전화했어요. 후회할 거다. 예전에 어디 의대생이었는데 내가 하악만 수술하면 분명히 비대칭이 지금보다 더 보일 거고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다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괜찮대. 내가 수술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거다 나한테. 분명히 다시 수술해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이해했다고 그러고 동의서에 사인하고 하악만 수술했어요. 2달이었다 나한테 왔지. 우린 알거든. 오게 될 거라는 걸, 삐뚤어질 거라는 걸, 얼굴이 아직도 길어 보일 거라는 걸. 언제나 얘기하지만 우리말 믿으면 돼요. 제가 제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환자가 번복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어주십시오. 꼭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고집 부리셔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이걸 하악만 하면 제가 평생 이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못 하겠다고 다른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라고 제가 거절한 적도 있어요.
네, 오늘은 하악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하악만 해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